네, 안녕하세요. 마조스키입니다. 오늘 시장을 빠지는 걸 보니까 이것은 마치 경제 위기, 폭락 때의 차트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틀린 하락폭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드려볼게요. 경제 위기 차트는 보통 어떤 식으로 가냐면 우수수 떨어져요. 우수수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개파락 플러스 롱바디 음봉이 나옵니다. 우수수 떨어져요. 이렇게 강하게. 자, 어쨌든 우리 작년 10월장에도 근데 이때 이유가 없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왜 떨어지는 건가 도대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퍼즐이 맞춰진다고 했죠. 네, 한국 보이콧에 대한 거예요. 이제 한국을 향해서 보이콧이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수출 주도형,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대외적인 변수를 견딜 수가 없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나라에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동시에 돈을 빌려와서 유지하는 것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돈을 빌려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을 빌려와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것도 상환하면서 또 빌려 이런 식으로 돈이 도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도는 돈으로는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금의 규모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저기 미국 뭐 다 빌려오는 겁니다. 일본 것도 빌려오고 이렇게 빌려오는 겁니다. 서로 윈윈이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에 빌려줌으로써 이자 받아먹고, 그죠? 서로 윈윈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외적인 변수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근데 이때는 대외적인 변수가 있냐 없냐? 없었어요. 근데 제가 퍼즐이 맞춰진다라고 했던 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6월 달부터인가요? 예, 이제 이례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경제 압박, 뭐 무역 보복이든 경제 보복이든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뜬금없이 옆에 있는 나라가 실제적인 어떤 공격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해서 화폐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화폐 전쟁. 앞에 단어를 빼면 전쟁이에요, 말 그대로. 전쟁이라는 건 뭐죠? 죽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오버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지금 이제 이제 죽어가는 차트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서야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상황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제 뭐 어쨌든 저쨌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중요한 거 맞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경제가 중요한 거 맞잖아요. 우리 수출 주도형 국가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성장한 건데 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무참히 깨져갖고 무참히 어떤 틀어져갖고 문제가 발생한 것 대해서는 이거는 확실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뭐 다르게 얘기해서 기업들이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열심히 사업했고, 그죠? 걔네가 나름대로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기업을 통해서 하청 막 주고 한 거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트가 박살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실물 경제로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물 경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내수 경제,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안에 있는 제조업 등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소비나 고용이 위축되는 상황이 극대화가 되는 게 이 차트가 박살날 때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 위기가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질 나쁜 차트가 뭐냐면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제일 질 나쁜 거예요. 한 방에 떨어지면 한 방에 올라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한 방에 떨어지면 한 방에 올라오고 한 방에 떨어지면 한 방에 올라와요. 차라리 이렇게 한 방에 떨어져서 뭐 그냥 다시 좀 복구해서 그게 나아요. 근데 시간차를 두면서 희망 고문하면서 떨어지는 게 제일 질 안 좋은 차트입니다. 자, 한 방에 떨어졌다가 그나마 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우리 떨어졌다가 이렇게 흘러내려 버려요. 각도 자체가. 각도가 가면서 가파라지는 거예요. 다시. 각도가 가면서 가파라지고 있는 겁니다. 가면서. 그죠? 네. 가면서 가파라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저번 주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제 300일선 반등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 상황을 꿈꾸면 안 돼요. 300일선과 이격도가 높으니까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저도 이제 차트만으로 놓고 보는 거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이 지지선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코스피의 지지선. 코스피의 지지선. 계속 지켜주고 있던 1980포인트 정도를 놓고 전제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웬만하면 지켜줄 줄 알았어요. 사실은 웬만하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 이게 이탈해버린 순간 매도 심리가 막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지선이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발동될 가능성은 많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금융위기 때 차트를 제가 많이 보았는데 그때 금융위기 때 발생되는 차트가 이렇게 그 반등 줄려다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좀 시작됐다라고 봐야 돼요. 작년 10월부터 이때부터 사실은 좀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지금이랑 올라올 것 같이 하다가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지는 거. 2번 미는 거. 한 번 밀고 쉬었다가 또 밀고. 이게 전형적인 그 주가가 박살나는 증시가 박살나는 차트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이 또 그 초입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초입이에요. 초입.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추가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모양이죠. 현재 지금이 이 모양이에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모양입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또 한 번 밀어낼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웃긴 건 이때는 명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명분이 있다라는 거죠. 명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국 꼴 난 거예요. 중국이 미국하고 무역전쟁 붙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우리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된다니까요. 중국이 GDP 세계 2위입니다. 국방력도 만만치 않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여요.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무역전쟁을 맞으니까 타격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달러 유출 사태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중국마저도 경제 제재, 무역 경쟁, 이거는 중국도 수출 주도형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걔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수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다른 나라와의 어떤 무역 협상이죠. 무역 협상.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을 받아내는 거. 또 그리고 세금이라는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중요한 위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고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죠. 현재 상태에서. 그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왔고 지금 이게 실검으로 떠도 이게 지금 실검으로 떠도 안 이상한 상황인데 현재 지금 뭐 연예인 열애설 엄청 터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게 저는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괜히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주식을 좀 했다 하는 사람인데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좀 했다 하는 사람인데 차트가 말을 하고 있어요. 차트가 우리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고 코스닥이 6% 빠져서 사이드카가 얼마 만에 발동한 겁니까 지금 사이드카.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아무런 뉴스가 안 떴는데도 이렇게 이탈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브렉시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탈퇴를 했다. 그때 이제 빠진 거에 대해서는 뉴스가 떴기 때문에 빠졌어요. 근데 오늘은 아무런 뉴스 없이 그냥 빠진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걔네가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외인이나 기관 이런 애들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미리. 그러니까 10월에도 먼저 도망쳤죠. 그죠? 이때 들어왔던 것보다 단타 자금이었어요. 이게 좀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상승으로 가는 거였는데 이 자금마저 이탈해 보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선으로 잡고 보자면 이제 이 선이었겠죠. 여기선. 찍고 올라와서 보통 살아가는 차트는 찍고 올라오면은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보통 살아가는 차트는. 근데 뭐 오르다 뭐 얄짤없이 또 밀려버렸죠. 이 7월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떨어졌다. 이제 시간을 빠른 시일 안에 떨어진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면서 쭉 뺐다라고 한다라는 건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시간 동안 매수가 안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매수가 안 받쳐준 거예요. 지금 5월부터 시작해갖고 매수가 전혀 안 들어온 거죠. 매수가 없이. 그러니까 이 매수가 없는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뭐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지. 예,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반영하듯 달러도 오르고 있고 금값도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이게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니까요. 지금 보이는 현상만 놓고 보면요. 보이는 현상만 놓고 보면.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제 누구 책임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직시했을 때 좀 이 위기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위기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은 낼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는 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거, 비중을 줄여나가는 거 또는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겨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겠네요. 차후에 시장이 좀 더 빠지고 뭐 상황이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데 제가 뭐 그 얘기를 할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이럴 때도 뭐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금 주식 투자도 투자지만 지금 정말로 그냥 이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그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수출 주도형 국가하고 회사들의 매출에 의해서 우리가 다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건 앞으로의 문제도 계속적으로 가져오게 되겠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떤 수출 규제를 받았으니까 반도체 매출이 줄어들 것은 뭐 뻔한 상황인 거고 안 그래도 반도체가 지금 그 D램 때문에 가격이 이제 폭락해갖고 또 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 맞이하고 있는데 추가타로 또 이런 경제적인 어떤 압박 또 추가타로 금융제재 금융제재까지는 솔직히 안 가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예. 안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외교를 통해서 좀 잘 마무리를 짓고 매듭을 짓냐에 따라 전 달라진다라고 생각해요. 예, 일본도 차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가면은 정말 박살나서 이제 그 박살나서 거기까지 정말 그 박살나고 이제 돈이 막히면 기본적으로 금융이라는 건 돈줄이 막히면 그냥 그 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혈받는다라고 하거든요. IMF 막 자금 조달받고 막 이런 표현을 수혈받는다라고 해요. 수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몸에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이 피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잖아요. 나머지 피로 살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 다른 데서 뭐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뭔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만큼 우량한 그 자산을 또 우리가 유입해 올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테마주 뺄 때 좀 폭락 조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계속 빠지는데 야 이게 세력들도 지금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예, 테마 치다가 왜 빠집니까? 중간에 한창 불매운동 하고 있는데 불매운동 하고 있는 테마 세력 애들이 왜 빠집니까? 갑자기 다 이유가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걔네도.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빠진 것도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거예요. 공포감 때문에 빠진 걸 수도 있는데 이거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겁니다. 지금 차트 다 망가졌고 이거 복귀되려면은 한 6개월 걸린다고 봐요. 차트가 원래의 그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올라오는 데 있어서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6개월인 거고 이제 여기서 더 빼면 이제 1년 이런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더 빠지면 빠질수록 차트가 원래 모양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길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이 지금 맞닥뜨렸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